만약에 25년 전 무려 7천조 원을 증발시켰던 그 끔찍한 금융붕괴가 다시 온다면 어떨까요? 최근 IMF가 지금 AI 열풍이 과거 닷컴 버블이랑 소름 돋게 닮았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과연 역사는 반복될까요? 지금부터 그 경고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공식적으로 한 말이거든요. 그냥 좀 우려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닷컴 버블 때 봤던 바로 그 수준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1990년대 말 닷컴 붐이랑 지금 AI 붐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돈이 미친 듯이 몰리고 주가는 천정부지로 솟고 모두가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붕괴가 얼마나 끔찍했냐고요?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마이너스 78%. 2000년에 정점을 찍었던 나스닥 지수가 딱 2년 만에 이렇게 폭락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1억을 투자했다면 2,200만 원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거의 모든 게 날아간 거죠. 당시 사라진 돈의 총액이 얼마냐면요. 5조 달러.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7천조 원입니다. 7천조 원. 이건 뭐 상상조차 안 되는 돈이죠. 이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지면서 전 세계 경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무섭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AI 붐이 정말 그때처럼 속빈 강정, 그냥 거품일까요? 아니면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 걸까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같은 사람들은 절대 다르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왜냐? 지금 AI 시장엔 이미 3,500조 원이라는 진짜 돈이 들어와 있고 무엇보다 AI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 삶 곳곳에서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실체가 있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감만 가득했던 닷컴 시대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만약에 IMF의 진짜 경고가 AI 주식이 아니었다면요?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 닷컴 버블이랑 칸박이인 진짜 위험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운 곳, 바로 대한민국 아파트에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표를 보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미국 AI 주식은 실제 기술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죠. 그런데 한국 부동산은요, 높은 부채라는 모래성 위에 있는데 심지어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IMF가 울리는 경고음, 어쩌면 기술 시장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부동산 시장을 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진짜 데이터를 한번 보죠. 한국 부동산 시장의 기반이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첫 숫자부터 충격적입니다. 강남의 상징 같은 아파트 중 하나죠. 신현대 아파트. 최고가 대비 무려 24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24억. 이건 그냥 좀 빠진 수준이 아니라 웬만한 고급 아파트 한 채 값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이게 강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경기도 용인도 마찬가지예요. 대주 피올의 아파트, 고점 대비 9억 3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15억 하던 아파트가 5억 원대에 거래됐다는 건데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죠. 다시 강남으로 와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대 8차 아파트도 9억 원이 하락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수억 원대 하락 거래가 더 이상 특별한 뉴스가 아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знаете, что может быть еще страшнее, чем падение цен? Никто не покупает. Серьезно, в некоторых крупных районах за целый месяц была всего одна продажа.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рынок полностью замерз. Это огромный красный флаг. 아니, 집값 좀 떨어지는 게 왜 이렇게 위험하냐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가계 부채. 이걸 폭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값 하락은 그 폭탄의 심지에 불과해요. 진짜 폭발력을 가진 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빚,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 폭탄이 얼마나 큰지 이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주택담보대출 총액만 950조 원이 넘어요. 사상 최대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내가 가진 자산, 즉 집값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는데
그 집을 사기 위해 낸 빚은 역사상 가장 무거운,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금리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대출이자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폭등할 수 있는지 그 무서운 메커니즘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가산금리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그대로 둬도 은행들이 시장이 위험해 보이는데 싶으면 자체적으로 이 가산금리를 최대 2.5%포인트까지 올려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5%대인 여러분의 대출금리가 하룻밤 사이에 7, 8%짜리 고금리 대출로 돌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은행이 마음대로 켤 수 있는 숨겨진 스위치 같은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 경제가 흔들려서 원화 가치가 불안해지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함부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중은행들은 자기들부터 살아야 하니까 가산금리를 올려서 위험을 관리하려고 하겠죠. 그 최종적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대출을 받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사상 최대의 빚, 하락하는 집값,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리 폭탄이라는 위협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나의 가장 큰 자산, 내 집이 사실은 나를 가장 큰 위험으로 밀어넣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입니다.